출시 전 모델에 스파이샷을 두고 추리하는 시간입니다. 스파이샷을 분석해줄 오늘의 스파이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방구석 스파이 조건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스파이 네, 밀정? 밀정은 아니죠. 밀정 아닙니까? 아, 그럼. 스파이 그럼 뭐 관찰하는 겁니까? 아, 그럼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방구석 스파이 오늘 신설된 코너인데 네. 코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파이샷이라는 것을 이제 네.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스파이샷이라는 게 네. 이제 정식으로 모터사이클이나 어떤 제품들이 출시하기 전에 네. 뭐 미디어나 이제 일반 시민들이 찍어서 이제 뭐 보여지는 그런 맞습니다. 사진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위장막 같은 거 씌워지고. 맞습니다. 근데 이게 스파이샷이 사실상 저는 그 브랜드들에서 의도적으로 이제 좀 마케팅으로 활용하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스파이샷에 대해서 저 굉장히 다루고 싶었어요. 사실 국내에서도 뭐 현대나 기아 이런 자동차들은 맞습니다. 많이 다뤄지고 있죠. 최근에.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쵸. 나가는 정보가 제일 네. 세계에서 빠른 거잖아요. 네. 저 그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로켓3 시승할 때 그 맞습니다. 춘천에서 EV6 보기도 했거든요. 맞습니다. 네, 저도 네. 아이오닉 5 네. 경쟁 모델이네요. 슈퍼커브 타고 가면서 아, 찍었더니 네. 피하시더라고. 피하는 것까지도 근데 퍼포먼스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게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저희가 직접 찍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네. 사실상 이걸 컨텐츠로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리스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제 입이 너무 간지러워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컨텐츠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델의 스파이샷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요거는 지금 일단 출시하기도 전인데 지난해부터도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고 전 감히 말하건대 혼다의 신모델들에 대한 관심을 합친 것보다 지금의 관심의 집중도는 얘가 더 높을 수도 있다. 그래요. 아직 우리가 어떤 네. 모델에 대해서 얘기할지 얘기 안 했는데 네. 모델 오늘 알아볼 모델 어떤 모델입니까? 네. 바로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BMW R1300 GS입니다. BMW R1300 GS. 네, 저희가 이게 사진 지금 워터마크도 있지만 저희가 MCN 영국의 저명한 모터사이클 미디어인 모터사이클 뉴스 네. UK에서 발췌한 사진입니다. 네, 출처 MCN 다시 네. 한번 밝혀드리고요. 네. 지금 R1300 GS가 관심이 많습니다. 네. 관심이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주명차니까요. 우주명차니까요. 네. 그 이유는 많이 팔린다. 정답이다. 네, 많이 팔린다. 그럼 해외 기자들 만나서도 너네 나라에서 제일 뭐가 많이 잘 팔려? GS. 맞습니다. 네. 그 항상 물어보는데 국룰이죠. GS가 국룰이야. 맞습니다. 그리고 BMW 대비 할리 데이비슨 판매량 뭐 이런 거 물어보는데 그래도 BMW가 언제나 조금씩 많았죠? 그럼요. 이게 브랜드 판매량이 아니라 단일 모델 판매량으로는 이제 대형 모터사이클에서는 압도적이죠, GS가. 그렇군요. 지금 판매량 조사해 오신 것 같은데 네. 이 판매량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 내용은 한국 이륜차 신문에 연재된 나경남 기자님의 더 히스토리.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이 기사 사진 이게 3부작으로 연재된 GS 히스토리 네. 기사인데 여기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네. GS의 역사와 그 흐름과 판매량에 대해서 네.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카운트를 한 거는 지금 1200GS, 1250GS의 최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프런트 트렐리스 서스펜션이잖아요. 네. 이제 처음으로 채택된 게 1994년에 R1100GS인데 네네. 요거서부터 카운팅을 하면 요게 94년부터 98년까지 43,628대가 판매되었다고. 1994년 트렐리스 서스펜션 프론트 트렐리스 서스펜션이 적용된 게 1994년이고 네. R1100GS. 네, 1100GS. 이게 네. 43,628대가 네. 팔렸는데 요 프론트 트렐리스 서스펜션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 이게 보이는데 원래 우리가 모터사이클 포크라고 하면은 이렇게 앞에 막대기가 서스펜션 포크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요 사진 말고 서스펜션 구조가 좀 더 잘 보이는 사진이 혹시 있나요? 네, 죄송합니다. 네. 다음부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포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핸들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이런 느낌인데 이제 트렐리스 프레임은 요게 링크에 한 번 더 이게 링크에 연결되어 있죠. 프론트 포크가. 그러고 그 링크가 이제 핸들바에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완충작용을 더 잘해주는. 네. 그래서 이제 승차감도 좋고 맞습니다. 주행 피로도를 크게 줄여줍니다. 이 서스펜션 덕분에 우주명차라는 별명이 붙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아주 GS의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이제
두rum에 근두운 같다고 하죠. 그런 보통 느낌을 구름 타고 다니는 느낌이라고 하죠. 네네. 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을 좀 이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 R1200GS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2004년에는 R1200GS 어드벤처가 출시를 했는데 GS 어드벤처가 출시 3년 만인 2007년에 10만 대 생산을 넘겨버렸다고. 엄청난 판매량이죠. 그리고 이 3년 사이에 1200GS는 84,373대가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어드벤처가 15,627대였다고 하니까 상당히 많이 판매된 거죠. 이야, 이 우주명차 레전설의 네. 어떤 그 지표를 볼 수가 있네요. 네. 그리고 2014년에는 GS가 누적이 50만 대를 돌파를 했어요, 생산이. 네. 그리고 2020년에는 40주년을 맞았죠. 그렇습니다. 2020년에 40주년을 맞기도 한 이 시리즈가 굉장히 오래된 시리즈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GS의 최근 판매량도 추산이 좀 될까요? 네, 최근 판매량을 제가 조사를 해왔고요. 세계 시장에서 모터사이클 판매량이 많고 또 제가 이제 판매량 그 조사가 좀 유의한 이탈리아 시장 GS 판매 수량을 조사를 해왔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게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판매된 건데 보시면 2위에 이게 모터사이클 32까지 순위에서 총 2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GS가. 네. 그래서 4,062대가 판매됐고요. 지금 6위에 보시면 GS 어드벤처가 있는데 이게 2,531대. 그래서 합계가 무려 6,593대가 판매됐습니다. 이게 사실상 금액 대비로 따지면 굉장히 프리미엄 모터사이클이고 굉장히 비싼 모터사이클인데 지금 제가 잘 안 보이는데 저기 댓글 베넬리 존재감 무엇 하셨잖아요. 베넬리 TRK502는 이제 판매 가격이나 배기량을 생각해 보면 GS가 엄청나죠. 지금 순위에 있는 애들 중에서 지금 7위에 있는 두카티 멀티스트라다 V4 빼고는 위로 보면은 GS보다 배기량 큰 애가 없어요. 저희가 예전에도 이탈리아 시장 이 어드벤처 이 지표를 보면서 분석을 했었었는데 베넬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탈리아 내부적으로는 자기네 국산 모델처럼 생각하니까 굉장히 많이 팔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 지표 봐도 이탈리아 모터사이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사실 그 최근에 이탈리아 분을 만나서 직접 물어보니까 TRK502 이렇게 많이 타냐 했을 때 사실상 가성비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GS의 가성비라고 하기엔 사실상 가성비가 있지만 가성비인데 가격대가 가성비가 있지만 비싸 그렇게 얘기하기엔 가격대가 그렇죠. 이런 거 보면은 GS의 그 영향력을 알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빠르게 넘어가서 2022년 그리고 2022년 1월부터 5월 그리고 2023년 1월부터 5월 자료입니다. 지금 보면은 전년 대비 좀 줄긴 했어요 올해. 근데 지금 GS가 1,882대 그리고 어드벤처가 1,119대에서 합계가 3,001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279대가 줄긴 했는데 이 이유는 아마도 신모델 출시를 앞두고 있다는 것과 또 최근에 이제 경제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2023년에 대배기량 모터사이클 중에서는 그 미들급이 굉장히 많이 성장한 것을 지금 자료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군요. 그러면은 국내 시장은 어떻습니까? 국내 시장에서는 GS랑 어드벤처 합쳐서 연간 500대 이상이 판매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가장 많이 팔렸을 때는 뭐 800대 이야기도 나왔던 것 같고 등록 대수 기준 국내 연간 11만 대 시장인 것을 감안을 하면은 그렇죠. 그리고 바이크의 가격이 3천만 원이 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감안하면 굉장히 비중이 크고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판매량도 굉장히 수월하고 국내에서도 많이 팔리고 있는 우주명차 GS. 그래서 도대체 이 지금 스파이샷에 나온 R1300GS 올해 나올까요? 올해 나올 것 같아요. 사실 근데 확정된 건 없고 지난해부터도 그랬고 저희 이거 라이브 할 때나 채팅이나 댓글에서 GS 언제 나오냐 GS 얘기나 해라 뭐 이렇게 하고 그 저희 3월에 모트라드 데이 때 BMW 아시아 총괄 마르쿠스 씨 인터뷰 할 때도 저희 그래서 물어봤죠. 그런데 명확하게 답변을 안 줬어요. 그분이 실제로 아시아 담당이지만 뮌헨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에요. 네네. 그렇군요. 야. 뮌헨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었고 본사 아주 헤드쿼터 그 안에 있는 분이야.
그래갖고 집요하게 물어봤지. GS 네. 딴 거 안 궁금하고 1300 GS 언제 나옵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다 궁금할 텐데 안 알려주더라고요. 몰라. 하지만 스파이샷은 계속 돌아다닌다는 거. 얘기를 명확히 안 해주더라고. 네, 근데 스파이샷은 계속 돌아다니고 렌더링 이미지는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MCN 그렇습니다.에 올라온 기사에서 그 스파이샷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MCN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네, 일단 MCN 기사를 보기 전에 제가 이제 이 스파이샷들을 보면서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 사진을 보시면 아마도 다 아실 것 같은데 일단 뭐가 달라졌죠? 이 앞에 코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프론트 비커와 헤드라이트 쪽이 달라졌죠. 렌더링 이미지를 제가 렌더링 이미지까지는 가져오지 않았는데 까지 보면은 헤드라이트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헤드라이트가 굉장히 저게 헤드라이트인가요? 아닌가요? 지금 헤드라이트에 있는 부분은 사실상 이제는 레이더로 보여지고요. 그 아래 지금 구멍 뚫린 데 있잖아요. 거기가 헤드라이트지 않을까. 코처럼 됐구나. 이걸 프로젝션 라이트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야마에서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 그 프로젝션 라이트처럼 그런 디자인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뭔가 프로젝션 라이트가 굉장히 광량도 좋고 작은데 광량이 좋잖아요. 그런 장점을 가진 헤드라이트를 채택하지 않았을까.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 프로젝션 라이트가 달린 차 중에 예쁜 차를 못 봤는데 괜찮을까? GS는 일단 우주 명차니까요. 우주로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렌더링 이미지 봤을 때는 괜찮았는데 잘 모르겠네. 개취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데 지금 프론트 전방에는 그 원래 헤드라이트 있던 위치에는 레이더가 지금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리어에도 보면은 레이더가 장착된 것으로 보입니다. 저 지금 그 테일 램프 사이에 있는 네모난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헤드라이트 있는 자리에는 프론트 레이더가 들어가고 리어 램프 있던 자리에는 후측방 레이더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 브레이크 등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 앞차를 보시면은 빨갛게 더 표시가 들어왔잖아요. 아마도 그 인디케이터가 합쳐진 게 아닐까. 방향지시든가. 이게 R18에서 저희가 봤던 그런 방식이죠. R18에서는 지금 저렇게 방향지시등하고 브레이크 등하고 같이 그런 식으로 되지 않았을까 예상이 되고, 또 하나 보이는 것은 이제 사이드 케이스가 별도의 브레이크 장착 없이 차체에 장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뀐 것으로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원래대로라면 GS의 가방 자체가 조금 네모나게 생겼잖아요. 오리지널 박스가. 그리고 조금 더 바깥으로 많이 튀어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브레이크 없이 장착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조금 차체 디자인의 완성도가 확 올라갈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올로드 투어링, 그러니까 장거리 투어링의 성격을 더 강조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지. 이게 바람 저항을 좀 적게 받는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냥 가방은 무조건 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수많은 그 서드 파티 그 제품들에서도 발맞춰 나오겠죠. 그러면 브레킷에 맞는 것으로 알아서 나오겠죠. GS는 아까 뭐 몇 대라고요? 이만큼 팔면은 연간 6,000대 막 이렇게 파는데 이탈리아 시장에서. 지금 그리고 지금 명예 터키님께서 누나를 어떻게 튀르키예라고 해주십시오. 그러면. 누나를 어떻게 하고 나와도 다 팔리겠죠. GS니까. 정답. 그렇죠. 정답입니다. 지금 어떻게든 다 팔립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디자인은 그렇게 변하는 것 같고, 이게 지금 보니까 완전히 엔진도 변경되는 것 같고 프레임까지 변경되는 것 같은데, 이게 풀체인지라고 하면 사실 엔진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굉장히 궁금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게 혹시 나온 정보가 있습니까? 일단 이름만 봐도 1250에서 1300으로 됐으니까 배기량이 커졌겠죠. 기존에는 1254cc에 최고 출력 136마력이었는데 지금 배기량은 한 1300cc를 조금 넘는 그 정도가 될 것 같고, 최고 출력은 아직 데이터가 없는데 예상을 해보면 멀티 V4 최고 출력이 170마력이고 KTM 슈퍼 어드벤처 최고 출력이 160.4마력이거든요. 그러면 신형 GS는 최소한 150마력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됩니다. 그리고 원래는 기존의 GS가 지금 사진을 보시면, 엔진 쪽을 잘 보시면 기존의 GS는 냉각핀이 살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을 보시면 냉각핀이 굉장히 없어졌죠. 이게 박스 엔진 위에 살짝 보이는 냉각핀이 요게 또 매력인데. 그런데 이제 그걸 예상해 보면 기존의 1250 엔진까지는 그러니까 그 실린더 헤드까지 감싸주는 그런 순행 방식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한 순행, 실린더 헤드까지 커버하는 순행 엔진으로 될 것이다라는 게 이제 MCN 기사에서도 이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게 완전한 세대 구분이 될 수 있는 딱 그 기점이 되겠네요. 그쵸. 그러고 이제 유로 환경 대응에도 뭔가 뭐 배출가스 관리라던가 그리고 성능을 높이는 데도 더 유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엔진은 1300cc로 확장이 되는 것 같고 성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네. 이 냉각 방식이 바뀌면서 환경 규제에 대응할 것 같고 네. 네, 그렇게 분석이 되고 네. 그렇다면 엔진은 그렇고 프레임의 변화가 어떻게 됩니까? 네. 또 중요한 게 이제 프레임 변경인데요. 지금 또 사진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기존에는 GS를 측면에서 보면은 이 트렐리스 구조의 프레임이 딱 보였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새로운 사진에서는 그 구조가 보이지 않죠. 네. 카바를 더했을 수도 있지만 아마도 그리고 저도 그렇고 MCN 기사에서도 예상할 수 있는 게 그 멀티 V4도 그랬고 네. 두카티 그 몬스터도 그랬고 모노코크 바디로 오면서 굉장히 무게를 많이 줄였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마도 GS도 모노코크 바디를 채택을 하면서 네. 그 무게 감량을 조금 하지 않을까. 저는 그래도 네. 모터사이클의 어떤 보는 맛도 중요한데 네. 이 트레이스 구조를 갖고 있었던 굉장히 조금 클래식한 맛도 나고 기존의 그 헤리티지를 계속 갖고 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네요. 근데 하지만 무게를 만약에 10kg 줄였다 그러면 그건 좀 다른 얘기지.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다이어트 한다고 1, 2kg 줄이는 것도 너무 어려운데 그렇죠. 10kg 줄이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물이 더 많이 들어가 잘 모르겠 죄송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BMW GS 시리즈는 GS랑 또 확장판격인 GS 어드벤처 이런 것도 굉장히 한 몸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사실 다른 거는 제가 이제 사진을 보면서 많이 다 파악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이 MCN 기사를 보고서 제가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네. 지금 사진을 보시면 네. 이게 BMW 서비스 예약 페이지가 한번 오류가 이렇게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이 리스트가 유출이 된 것 같은데 1300GS가 있는데 1400GS가 있죠. 원래는 1300GS 어드벤처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에 보면 1250GS, 1250GS 어드벤처가 있는데 1300GS, 1400GS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예상이 되고 있냐면 네. 기존의 어드벤처의 역할을 1400GS가 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MCN 기사에서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기존에는 이제 뭐 옵션을 더 더하거나 연료 탱크를 30리터를 키우는 정도였는데 아마도 배기량을 키우고 출력을 키우면서 뭔가 장거리 어드벤처 성능을 더 강조한 모델이 등장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건 아닙니다. 네. 예상입니다. 예상이고 MCN에서 그렇게 했다더라. 했다더라? 맞아요? 네. 그렇게 예측을 한다더라. 그렇게 예측한 거를 라는 첩보를 제가 스파이로서 입수를 해서 분석 자료를 그렇게 한번 전달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 사진 보시면 N1300GS도 나올 것 같습니다. M1300GS라니요? 네, 이거는 M1300GS라니요? 네, N1300GS는 아마도 과거의 HP2 엔듀로처럼 뭔가 성능을 엄청나게 빡세게 강조한. 야, 이거 어떤 그런 굉장히 궁금하다. 그래서 뭔가 아까 말씀하신 트렐리스 프레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여기에서도 살아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또 M이니까 또 그냥 올로드 스포츠성을 강조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 정도면 두카티 신경 쓰는 거 아니야? 그런데 뭐 MCN 기사에서는 프론트 17인치를 꽂는 거 아니냐 했는데 최근에 또 MXR이 공개가 됐잖아요. 네네. 그러면 또 겹쳐지니까 제 생각에는 굳이 17인치는 꽂지 않을 것 같다. 잘 모르겠어요. 야, 이거 진짜 궁금하다. 근데 확실히 그 말씀해주신 대로 V4가 굉장히 성능이 170마력으로 높아지고 1200 슈퍼 어드벤처도 160마력대로 굉장히 성능이 높아지면서 출력 차이가 많이 났는데 뭔가 그런 거를 많이 의식을 한 것 같아요. 네. 확실히 많이 의식을 한 것 같습니다. 많이 의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혹시 출시 예상이 조금 됩니까? 출시 예상. 근데 이거 사실상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예상을 해볼 수 있어요. 올해 이제 120주년을 하면서 모토라드 데이를 독일에서 하긴 하는데 그때 공개할 수도 있지만 제 예상에는 아마도 BMW가 그 팬데믹 이후에 항상 그 신모델을 온라인에서 공개하는 10월에 공개를 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왜 10월에 하는 겁니까? 10월이 이제 원래 11월에 그 에이크마를 하거나 10월에 인터모트 하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시즌을 앞두고서 뭔가 그 시즌에 그럴 거면 에이크마 좀 다시 나오지. 뭐죠? BMW 이탈리아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한 소식은 아직 없는데 아무튼 10월이 가장 유력하다. 그러면 올해 하반기에는 어쨌든 정확한 정보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된다. 에이크마쯤에는 무조건 정보가 나올 것 같고 그때도 안 하면은
멍청이다. 이거 멍청이 진짜... 바보 멍청이지. 아니 그러면 뭐가 오류가 있는 거죠. 뭔가 잘못 뭔가 있는 거죠. 그만 정지. 네. 아무튼 근데 국내 출시는 빨라도 내년 1, 2분기가 되지 않을까. 대단히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방구석 스파이의 첫 번째 모델로 BMW R1300GS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아주 정보력하고 분석력이 뛰어납니다. 뭐 정보력은 MCN을 봤고요. 네. 분석은 열심히 좀 했는데 이게 사실상 여러분도 다 보실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예측을 해보고 저의 의견이랑 또 공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또 여러분들 누구나 이제 스파이가 되실 수 있으니까 네네. 또 저희 이 스파이한테 많은 제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보 어떻게 합니까? 저희 그냥 뭐 댓글에도 보내주시고 인포 모토 이슈로도 보내주시고 알겠습니다. 제보 많이 발해주시고 네. 조건희 기자가 샅샅이 또 분석해서 방송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